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제33강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25회 기출문제 풀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0번까지 했고요. 이 시간에 7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71번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했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죠.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임대할 때는 비과세가 되는 것도 있죠. 1번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억 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지금 주택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의 주택을 임대할 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얻어지는 소득은 과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택을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했겠고요.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할 경우, 하나는 월세고 하나는 전세인데 월세 계약에 의하여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렇죠? 하나는 여러분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입니다. 이때는 월세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번. 이건 지금 주택을 임대하는 겁니다.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그렇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그렇죠? 다가구라 하더라도 구분 등기가 될 때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4번.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겠죠. 5번이 틀렸네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을 임대했는데요,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을 임대하고 얻어지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실질주의 과세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2014년 4월 중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골라라. 여러분, 취득 당시 부담하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냅니다. 또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상가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지세를 붙이고요. 상속받으면 상속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재산세는 보유가세가 되겠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가세, 지방교육세 취득에 관련된 조세고요. 인지세도 취득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여러분, 인지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미을, 미음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부동산의 유상취득. 여러분,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 유상취득이 되겠습니다. 공매를 통하여 그러니까 남편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국가가 재산을 압류한 거지요. 이것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 처분됐을 때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대가성이 있는 거지요.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재산을 직계 귀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직계 자녀가 파산 선고돼 가지고 그러한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부인이 남편 재산을 취득했다는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유상 취득이 되겠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뭐 했어요? 교환입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거는 대가성 있는 건데 부담부 증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부담부 증여인데 그 부담부 증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승계 취득이 되기 때문에 5번은 유상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4번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2014년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한다. 여러분,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뭐라고 하죠? 세 글자 면세점이라고 하죠. 면세점. 면세점.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입니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이거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도시 내에서 그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만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 주거용 공동주택 60제곱미터 이하는요, 오히려 임대주택 같은 것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당시 6억 원인 이하인 주택입니다. 여러분,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0분의 10이 되겠죠? 1%가 되겠고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75번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이 틀렸네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그렇죠?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말이죠,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세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줄쳐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징수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76번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여러분,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되니까요. 니은 종합부동산세, 디귿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이면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용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이면은 이거는 별도 합산에 들어갑니다. 과세 기준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1000분의 2 0.2%를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전학원용 토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이거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묶인 거, 같은 것으로 묶인 거 뭐가 될까요? 니은, 니을, 그쵸? 니은, 니을이 되겠고요. 기읍과 디귿은 없죠. 기읍과 디귿이 있다면 이거는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맞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 1000분의 40에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그렇죠? 네. 여러분, 주택은 납기가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역시 별장도 같습니다.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을 배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을 모두 배제합니다. 5번이 틀렸네요.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왜 틀렸나요?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내게 되면 수탁자의 다른 재산까지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탁재산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것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 상속이익이 실인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죠? 그런데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누굽니까? 그중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굴까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2번 틀렸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 누굽니까?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3번. 2번이 틀렸고요. 국가가 돈 미리 받은 걸 뭐라고 하죠?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누굽니까?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하는 경우는 누굴까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공무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굴까요? 공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25회 기출문제를 여러분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를 맞는 것도 반절을 맞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2-3문제 맞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학습하셔야만이 과락을 2차에서 면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정독을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지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만든 이 문제집에서 거의 100%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고요. 또 다음 게 특강 족집게 예상 문제를 또 해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